오늘 재판에서 중요한 게 터졌네요. 야, 위례 신도시 재판인데요. 여기서 남욱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에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한 설득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에서 증언을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언은 중요한. 뭐라고 그랬냐면 위례 개발로 이재명 선거자금 조달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오호, 남욱 천화동인 4호죠. 위례 신도시 개발을 통해 선거자 조달한다는 게 이거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남욱이 입에서 그것도 재판장에서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연 재판장인데요. 이제 김동연 재판장도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의 죄를 이제 물을 수밖에 없게 됐네요. 이런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김동연 재판장이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이런 남욱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꼼짝없이 빼박이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이 남욱이가 이번에 처음 출석한 겁니다. 대장동 그러니까 그동안에 재판이 여러 번 열렸잖아요. 남욱이가 증언에 재판에 나온 건 처음입니다. 증인한 거는 이때 이제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제 기소된 건데 이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이때 대장동과 위례 사업을 준비하면서 남욱이가 유동규와 함께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을 돕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 거다. 유동규는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남욱이었는데 자, 유동규도 얘기했어요. 남욱도 이제 증언했어요. 재판장에서.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이재명이가 우겨봐야 이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 유동규는 증언을 했는데 남욱이가 털어버리면 이재명이가 우겨버리면 이제 증언이 안 맞으니까 이럴 수 있는데 유동규 증언했고 남욱이가 증언했기 때문에 증언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의 선거 자금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게 이제 나온 겁니다. 유동규로부터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재선돼야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으니 함께 노력하자 이런 말을 듣고 돕겠다 이런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검찰이 이제 질문하니까 남욱이가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유동규의 증언이 나온 거니까 유동규의 증언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다시 말해서 유동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맞다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남욱이가 이제 얘기하기를 대장동 사업으로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완성해서 이재명은 이제 본인의 업적을 가지고 선거에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네들 민간업자 이제 남욱 같은 사람들은 수익을 극대화해서 서로 윈윈하자 이런 취지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선거 자금하고 그다음에 업적 자랑해서 선거 자금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재선되고 그다음에 지네들은 돈을 먹고 이런 게 윈윈이죠. 그래서 이 위례 사업을 통해서만 100억 원 정도 마련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이거 검사가 물어보니까 남욱이가 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검찰이 지금까지 이제 수사한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재판에서 밝힌 거, 유동규가 밝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남욱이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라고 대답한 겁니다. 100억 원 마련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도 인정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게 다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제 오리발레 밀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남욱이 얘기한 게 이제 그 당시 이재명의 재선을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팀의 이제 화두였다. 지네 팀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뭐 남욱, 김만배 등등 다 그게 이제 성남시장에 재선돼서 그 다음에 자기들은 더 큰 돈을 벌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위례 사업을 진행하면 자금 회전이 되고 그죠. 거기서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재명의 선거 자금도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그리고선 그 선거 자금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도 서로 오갔다. 유동규하고도 오가고 이제 그 다 오갔다는 얘기죠. 유동규는 이런 걸 진작에 했기 때문에 그거와 남욱도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남욱이가 2014년 4월에서 6월 김만배를 통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돈이 정진상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고 남욱이도 그런 증언을 이제 한 거고. 그리고 2013년 9월에는 강남에 고급 유흥주점 이거 뭐 룸사롱 같은 데겠죠. 여기서 정진상과 김용
접대한 사실이 있느냐 이것도 이제 확인했습니다. 접대한 사실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접대라는 것은 위례 사업자로 그 접대를 통해 위례 사업자로 내정됐다고 확신했느냐 이렇게 검사가 물으니까 그렇다고 나무기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13년 12월 그러니까 9월에 유흥주점에서 룸사롱에서 술 마셨어요. 9월에 그리고 2013년 그 몇 달 세 달 후에 위례 신도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거든요. 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재명은 뭐 감옥에 가는 건 100% 됐습니다. 나무기가 그동안에 불 거냐 안 불 거냐 일부 조금 분 게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렇게 정확히 그것도 재판장에서 똑 떨어지게 이재명의 그 죄죠 그거에 대해서 똑바로 인정한 거 이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남욱의 신변 보호예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이제 재판에서 증언한 거예요. 근데 이화영이도 결정적인 증언했다가 그건 이거하고 다른 사건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이죠. 쌍방울과 연결돼서 그거 했다가 또 말을 바꿨다가 그랬다가 뭐 검찰이 뭐 요즘에 나오는 게 술 먹이고 무슨 연호회를 먹이고 회유해가지고 또 뭐 할 수 없이 증언을 이렇게 바꿨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무기도 그렇게 협박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이제 이화영이는 당에서 아니면 이제 자기가 살 길은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구라를 치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구형 15년을 받았기 때문에 판결은 뭐 아무리 못 나와도 7, 8년은 나오고 아무리 못 나와도 구형을 15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재판 돌아가는 걸 봐서 구형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증언을 막 번복하고 그러니까 괘씸죄까지 섞여서 재판 방해죄죠 말하자면. 그래서 검찰 구형 15년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동규는 15년 내는 난 감옥에서 못 나간다. 그러려면 자기는 도박을 거는 거예요.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어줘서 자기가 재판에서 막 우기고 이래서 이재명이 무죄로 만들어줘서 이재명이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되면 나도 사면 된다.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화영인 건데 나무기는 그럴 가능성이. 근데 나무기는 이화영이랑 달리 변호사입니다. 이 나무기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다룰 수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흘러가는 상황을 쫙 봤잖아요. 나무기가 언론을 통해 그다음에 자기 그 같이 했던 측근들을 통해 다 듣고 재판장에 처음 나와가지고 그냥 이재명의 죄를 다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런 거는 뭐냐면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처벌은 받지만 이재명이 처벌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습니다. 이화영하고는 지금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나무기를 보호해 협박이 들어갈 수 있고요. 결정적 증의한 사람들이 몇 명이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참고인 조사 받으면서 증언한 사람도 저 사람 저 세상으로 갔고요. 여러 사람 갔거든요. 나무기 신변 보호 잘해야 됩니다. 나무기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재판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나무기가 번복하기는 좀 어려워졌어요. 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변호사니까 잘 알잖아요. 여기서 이게 오늘 증언한 거예요. 오늘 4시 10분 뉴스로 터져 나온 건데 여기서 뭐 며칠 후에 재판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증인들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게 나무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이재명 뭐 이런 건데 이재명 진술이야 뭐 뻔하고 이 나무기 결정적으로 활용점정을 찍은 건데 여기서 이제 협박이 들어갈 수 있고 제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남욱만 보호하면은 이재명 재판은 끝난다. 그래서 이재명 선거 지금 그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거 부정선거. 저는 추측을 하는데 부정선거로 대승을 했는데도 뭔가 지금 불안한 초조한 눈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유동규도 그런 분석을 했거든요. 유동규는 이재명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뭔가 뒤가 캥기는 게 있다. 저 선거 이긴 사람 같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재판에서 나무기가 결정타를 매길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요즘 며칠. 근데 오늘 나무기가 결정타를 매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가 머리가 아프겠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무슨 짓이든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짓. 이화영이도 그런 짓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나무욱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또 재판 관여한 사람들, 판사가 있고 검찰 측, 변호인 측이 있고 그렇잖아요. 또 증인이 있고 결정적인 증인은 지금 나무기입니다. 무슨 짓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재판장님도 안심하실 수 없을 거예요. 얘네들은 무슨 짓이든지 벌인단 말이에요. 제대로 방망이를 쳐서 판을 끝내야 됩니다. 법대로요. 억지로 뒤집어 씌우라는 얘기가 법대로. 판을 빨리 안 끝내면 무슨 짓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재판장님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나무기 같은 핵심 증언이 될 수도 있어요. 에이, 너 소설 쓰냐? 너 이렇게 겁을 주고 그러냐?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이재명 주변에서 이루어졌나? 재판이 어떻게 됐고 주변에 5사람이 저 세상으로 갔어요. 형까지 6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빨리 재판 끝내야 돼.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끝냅시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부탁드립니다. 사법정의 조희대 대법원장님 약속하신 대로 판 끝내주십시오. 부탁합니다.